정현백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천안함 폭침 사건 뒤에 유엔에까지 가서 북한의 소행이다라는 대한민국 정부의 조사 결과에 대해서 비판했던 것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현백 여성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입니다. 2010년 참여연대 공동대표 시절에 정현백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명박 정부는 지방선거를 불과 8일 앞두고 전쟁기념관이라는 상징적인 공간에서 천안함 사건의 원인을 북한의 공격으로 규정하는 발표를 감행했다. 그러면서요. 한국 정부와 시민사회 사이에 천안함 문제를 바라보는 간극이 있었고 여론조사에서 30~50%가 정부 발표를 불신하는 상태다. 마치 그때 북한 소행이다라는 정부 발표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을 하는 듯한 이 발언이 문제가 되는데 이뿐만이 아니었죠. 그때 당시 정 의원이. 그렇죠. 근데 이제 정현백 성균관대 상학과 교수고 이쪽 계통에서는 굉장히 유명하고 여성운동도 많이 하신 분인데 이 발언을 갖다가 그때 말한 대로 미국의 유엔에 가서까지 얘기를 하면서 한국의 조사 결과는 못 믿고 천안함은 북한의 소행이라고 북한이 규정할 수 없다는 식으로 이제 전 세계에 알린 건데 지금 뭐 여성가족부가 위안부 재협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현안을 맡고 있는데 이런 인식을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 정부에 그 강요를 해도 되는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이번에 참여연대 같은 경우는 사실 정부에 대해서 천안함 사태에 대해서 북한까지 들어와서 재조사를 하겠다고 요구를 하고 있죠. 정부의 입장을 사실 물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과 청와대 입장까지 이런 인식에 대해서 수긍을 하는지 그리고 여론조사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30에서 50%가 국민들이 불신한다. 미국에서도요. 9.11 테러에 대해서 여론조사 해보면 안 믿겠다는 게 30에서 50 나옵니다. 그런 가짜뉴스 떠도는 가짜뉴스를 가지고 근거로 해서 학자가 그것도 국제사회에 가서 얘기한다는 것도 믿을 수가 없고요. 저는 이것도 굉장히 좀 청문회에서 따져봐야 되고 이 정부의 어떤 이념 성향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의심스럽게 하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원두 부장님. 이게 딴 건 다 건드려도 좋다는 거예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렇죠.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그런데 천안함은 국제사회가 함께 조사를 했고 정말로 객관적으로 발표를 했었고 북한 소행이라는 게 지금 만천하에 드러난 상황인데도 북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규탄 못하는 정현백 장관 후보자 같은 분들이 우리나라 정부에 대해서는 북한 소행이 아니다라고 국제사회에 떠드는 이 모습은 정말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으로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무위원 지금 후보자로서 이제 국무위원이 되잖아요. 정상적으로 이제 청문회를 마치게 되면. 근데 거기에 대해서 천안함 소행에 대해서 네이처도 북한 소행에 대해서 이걸 사실을 인정 안 하면서 네이처에서도 논쟁 중인 사안이다라고 미 의회에 가서 증언을 이렇게 했는데. 미 의회까지 가서.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볼 때 결국에는 천안함에 대한 북한 소행에 대해서는 단정하지 않고 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셈이죠. 근데 이제 이거를 보면서 정현백 장관 후보자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도정환 후보자도 그렇고 저는 그 도정환 후보자는 이제 북한에 대해서 그 평양의 아까 그 표현을 과연 미화 한 듯한 표현이라고 질문을 하던데 그런 게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분명한 거는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이 될 사람은 헌법상의 대한민국의 우리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 아닙니까? 그게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어떤 정체성, 민주주의의 이러한 문제 그리고 경제 민주화의 문제 이번에 대통령이 강조하듯이 그런 문제는 적극적으로 제기하더라도 이러한 정체성의 문제 그리고 북한의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하는 그러한 자세가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은 그런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가장 우려되는 게 이런 것들인데 진성준 전 의원 국방위 소속일 때 북한이 쏜 미사일을 갖고 저건 그냥 인공위성인데 왜 문제 삼냐라고 발언했던 분 지금 청와대 들어가 계신데 지금 정현백 장관 같은 경우 천안함도 북한 소행이 아니다. 제가 볼 때는요. 도정환 의원이나 지금 정현백 교수에 대한 논란거리는 저도 사실은 이제 그쪽 분야를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저도 2001년부터 2008년까지 평양을 한 10번 이상 다녀왔어요. 갈 때마다 느낌이 다르죠. 그리고 가서 일단은 맨 처음에 평양에 발을 내디딜 때 모든 사람의 감정은 비슷합니다. 동포의 반쪽을 직접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설레임과 감격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그 부분에서 끝나는 것이지 그것이 감정이 좀 더 나아가서 남쪽은 타락하고
탐욕이고 이런데 북쪽은 굉장히 자존심을 지키고 있는 승복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명백한 찬양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저 부분은 도정환 후보가 아무리 지금 엘리베이터가 안 올라가고 전기가 끊겨서 죽은 도시처럼 이야기했다고 말씀하시는 건 제가 볼 때 지금 사후적인 말씀이고요. 그때 평양을 간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포를 만한다는 마음속에 간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남쪽의 대한민국은 엉망이고 평양이 굉장히 훨씬 더 낫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예. 저는 그런 부분에서 도정환 후보자가 명백하게 좀 밝혀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정영백 지금 후보자가 말씀하신 천안함 폭침에 관해서는 저도 그런 말씀 분명히 드리고 싶어요. 천안함에 대한 여러 가지 각종 그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고 그에 대해서 또 동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일단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 발표를 통해서 이것을 북한 소행을 한 겁니다. 예. 그 유엔에 가서도 이게 결의가 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 부분만 하나 말씀드리는데 노무현 정부 시기입니다. 노무현 정부 시기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 전에 하도 국정원에서 많은 의혹 사건이 제기됐다고 그래서 국정원 과거사 진실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거기에 위원장이 연세대 오충일 교수라고 해서 과거 재야운동에 핵심 했던 분이 위원장을 하시고 위원들도 대부분 재야의 진보적인 분들이 또 위원으로 참여를 하셨어요. 그래서 수개월 동안 국정원의 의혹과 관련된 걸 다 조사를 해서 결론이 나왔는데 전부 다 국정원이 조작한 건 하나도 없다는 게 결론이 나왔어요. 예, 노무현 정부 당시에. 당연합니다. 대표적인 게 1988년에 칼기 858B 폭파 사건입니다. 그때도 수많은 데에서 북한이 한 소행이 아니라 남쪽이 조작했다는 이야기 많았거든요. 그것조차도 다 파헤쳐서 국정원에서 조사한 결과 북한의 소행이 맞는 걸로 다 이야기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각에서 정부를 불신하기 때문에 의심을 하는 것은 자유로울 수 있으나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나 또 공직에 나가시는 분이나 국무회에 나가실 분이 정부의 공식 발표를 믿지 않는 그런 습성은 좀 버려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은 좀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예. 북한의 어뢰, 글씨가 발견이 됐고, 그러니까 스모킹건이 발견이 됐고, 북한 내부에서 사실은 천안함을 주도했던 북한의 인사가 급승진되는 사건까지 만천하에 드러나 있는데 과연 국무위원 후보자가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게 적절할지 많은 곳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인사들이 다 청와대의 검증을 거친 인사들이라는 데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중앙일보가 이렇게 사설을 썼습니다. 부실검증 논란의 한복판에 선 조국 민정수석.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그 직책과 역할에 걸맞게 일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과거 저술과 행적에 대한 기초적 사실관계만 확인했어도 걸러낼 수 있는 결함들이 툭툭 터져나온다. 조 수석이 이를 몰랐다면 직무에 태만했거나 능력이 부족한 것이고 알고도 대통령에게 추진을 강행했다면 그 의도를 추궁해야 한다. 그러면서요. 조 수석은 진보 집권 플랜에서 우리 세대는 우리 자녀 세대에게 진보의 고속도로를 물려줄 책임이 있다라고 했다. 이 때문에 이념적 코드에 함몰된 검증 실패가 반복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오늘 중앙일보가 비판했던 것 중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김병민 의원님. 이념적 코드에 함몰된 검증 실패. 코드 인사, 보훈 인사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이 인사를 검증하는 최고 자리에 있는 건 결국 조국 민정수석이기 때문에 조국 수석이 정말 제대로 인사 검증을 했는지 아니면 혹은 본인과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 인사 검증의 잣대를 좀 물러가게 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는 거거든요. 특히나 지금 현재 한간에 들리는 얘기 중에 좀 우스갯소리 나오는 건데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많이 내각이라든지 이 청와대에 배출한 대학이 어딘지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어딥니까? 저는 경희대 출신이어서 경희대가 좀 들어가지 않나 생각했는데 참여연대라는 얘기가 나와요. 참여연대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 이제 이런 이념적 지향성을 가지고 같은 사람들이 모여가는 과정에서 도덕적으로 분명하게 실력을 검증해야 되는데 거기가 문제가 된 사람들을 조국 수석이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일부 야당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조국 수석을 국회로 불러갖고 이 내용을 갖고 캐물어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건데요. 이게 한 번, 두 번의 일이면은 그냥 국민들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청문회가 다 끝나고 나게 됐을 경우에는 조국 수석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인식도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천안함 폭침 사건으로 순국한 호국 장병의 유가족들이 과연 이 뉴스를 들으면 어떤 기분일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